낯선 시작.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던 그날, 25살 연희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그 달콤한 꿈속에는 예상치 못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향하는 길, 연희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남편 정수는 차 안에서 계속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까다로우신지, 음식과는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는지. 하나하나가 연희에게는 새로운 규칙이자 숙제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예전 분이셔서 좀 엄격하실 거야. 하지만 마음은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정수의 말은 위로가 되려 했지만 오히려 연희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엄격하다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연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희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시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의 시어머니 정자는 검은 한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미소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차가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와라. 짧은 인사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영인지 경고인지 연희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전통 혼례 상차림이 마당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에게 절하는 법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허리를 얼마나 굽혀야 하는지, 손은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고개는 언제 들어야 하는지. 모든 것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아니다. 다시 해봐라. 절은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야. 연희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시어머니는 즉시 지적했습니다. 주변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몇 번이고 다시 절을 해야 했던 연희의 얼굴은 점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혼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 옆에 서서 하나하나 지켜보았습니다. 칼질이 너무 두껍다.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김치찌개 끓이는 것도 모르니? 요즘 젊은 것들은 뭘 배우고 자란 거야? 매번 지적을 받을 때마다 연희의 어깨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칭찬받던 요리 솜씨도 시댁에서는 모든 것이 틀렸습니다. 간이 싱겁다, 짜다, 모양이 이상하다. 하루 종일 지적만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연희에게 차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들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찻잔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찻잔에 물기가 남아있네. 다시 닦아서 가져와. 아무리 봐도 깨끗해 보였지만 연희는 말없이 찻잔을 가져가 다시 닦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져간 찻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찻잔 닦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찻잔은 이렇게 닦는 거야. 시어머니는 직접 찻잔을 닦아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연희가 보기에는 자신이 닦은 것과 별다를 바 없었지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들어간 연희는 정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하지만 정수는 연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그러셔. 며느리를 아껴서 그러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봐.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정수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연희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친정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아버지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친정에서는 항상 사랑받는 딸이었는데 시댁에서는 모든 것이 틀리고 부족한 며느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희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더 일찍 일어나 있었습니다. 아침 차리는 것도 이렇게 늦어? 시댁에서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야. 연희는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도 늦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연희의 하루는 더욱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모든 일에는 시어머니만의 방식이 있었고
그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희는 점차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의 말은 항상 우리 집 며느리라는 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희 자신이 아니라 시댁의 며느리로서의 역할만을 요구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혹시 친정의 시댁 이야기를 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연희는 전화를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틀렸고 무엇을 말해도 지적받기 일쑤였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긴장과 스트레스만 쌓여갔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사명감, 그리고 자신이 시집 올 때 겪었던 시련을 며느리도 당연히 겪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연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희는 혼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찬물에 젖은 손이 시렸고 마음도 그만큼 차가웠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결혼 전의 밝은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항상 긴장하고 위축된 모습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시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을 것만 같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이 집의 며느리로서 살아가야 하니까. 결혼 첫 달 연희와 시어머니 사이에는 이미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현실은 그리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연희의 시집살이는 이렇게 낯선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직 서로를 알아가기도 전에 생긴 작은 균열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낯선 시작은 어떠셨나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만난 두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희의 설렘과 좌절, 그리고 시어머니 정자의 엄격함 속에 숨겨진 나름의 이유까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남았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때의 마음이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가족이 되어간다는 것, 그 과정에서 생기는 오해와 상처들. 다음 편 작은 상처에서는 이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깊은 상처가 되어버린 그 순간들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